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53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많이 줄었죠. 753만원 해서 투자금 잔액이 1153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6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또 줄였는데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10일 날 20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이거 인출한 이유는 제가 지금 전업 투자할 때부터 계속 그 유튜브 방송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1000만원 위로 올라가면은 배팅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종목에 집중해갖고 이제 5, 600만원씩 막 풀배팅을 막 때립니다. 때에 따라서 몰빵도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의 어떤 그 하락에도 손실이 커져가지고 하루에 뭐 100만원 넘게 손실 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1200만원 딱 가고 나니까 이 4월달 끝났을 때 122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좀 가니까 그 배팅하는 게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에 손실이 며칠 나면서 뭔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투자금을 1000만원 밑으로 내려버리자 싶어서 200만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200만원을 더 뺐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하락 추세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계속 빠질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47만원 있었는데 이 정도 900만원 있으면 또 이걸 또 무리하게 배팅을 해가지고 손실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그 1600만원 갔다가 700만원 밑으로 갔다가 이걸 반복을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그 착실하게 수익 올렸을 때가 700만원대로 갔을 때 가장 그 알뜰하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더 빼면 700만원대가 되니까요. 예전에 그 손실 나서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700만원이면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그 투자 인생이 끝난다는 이런 절박함 같은 게 생기면 배팅을 선뜻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손실 많이 났을 때 우리 아들이 제 매니저인데 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게임 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 그 얘기를 한답니다. 롤 게임 1위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여기서 죽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제 바꿔 말하면 만약 이번에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주식을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을 때 이거 매수해갖고 손실 나면 총을 맞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매수한다면 그렇게 쉽게 막 샀다 팔았다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절박함 이런 것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에 총은 안 갖다 댔지만 계좌의 잔액이 700만원대 됐을 때 여기서 더 밀리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내 인생의 투자는 끝난다는 이런 절박함 같은 걸 생각하면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200만원을 또 뺐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이제 5월달 잔고를 보시면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요. 이게 출금했는 금액입니다. 5월 10일날 200만원 하고 오늘 200만원 해서 합쳐서 400만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출하고 그 계좌에 있는 거는 75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만원 수익 올려가지고 753만원 해서 계좌에 통장에 따로 빼놓은 이거 적금 넣어버렸습니다. 한 달짜리 적금으로. 그래서 찾아와서 다시 넣고 싶어도 6월 10일까지는 못 넣습니다. 이 적금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해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엔 아예 돈을 못 빼도록 빼버리고 이게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돈이 많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은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이게 그 5월달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5월달은 그 주식시장을 떠나라 이런 그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 왠지 뭔가 그 전통적으로 5월달은 주식 시세가 좀 안 좋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은 좀 조심하자 이런 차원으로 400만 인출하고 이 돈으로 하겠습니다. 6월 10일까지는 돈이 더 이상 늘 돈이 없습니다. 지금 빼버렸기 때문에 적금이 지금 풀리는 게 6월 10일 날 되면 풀리니까 그때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찾든지 아니면 이왕 뺏는 거 계속 그 여기다 모아가지고 한 1000만원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 계좌에 1000만원 있고 여기 1000만원 이렇게 되는 시점에 합쳐가지고 계좌 잔액을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을 완전히 2배로 지금 종목당 100만원 하는 것을 뭐 종목당 200만원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종목당 200만원 하고 있는 거를 종목당 400만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바꿔갖고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현재 있는 이 돈으로 753만원 이 돈 가지고 다시 1000만원을 맞출 수 있도록 종목당 이렇게 되면 200만원씩 못 치죠. 200만원 하려면 5종목을 못 사니까 종목당 10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조금 적게 먹자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 수익 났을 때 200만원 사면 20만원이지만 안 10만원만 먹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조금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 어제 지난밤에 미정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뭔가 불안하다는 그 생각을 그걸 했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가 그 식료품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계속 그 올라간다, 물가가 높다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예상치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물가가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정시의 최대 악재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지금 금리가 사면 그 아파트 담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지금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이자가 사면은 은행에서 막 빌려갖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은행에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그만큼 유동 물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갖고 그 돈을 은행에다 메꿔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정시의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연준 의장은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지난번에 전문중과 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하면 좀 이제 사람들이 느낌이 좀 감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다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가 내려간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들이 그동안 그 유동성의 힘 이런 걸로 해서 거품이 좀 많이 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나스닥이 특히나 하락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미국의 금리 올리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오늘 보시면 조금 길더라도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자 코스피의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 그 입력을 하면서도 계속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걸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데 지금은 조금 특이해가지고 흐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5월 13일이잖아요. 자, 거래소에 개인이 오늘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4393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14341
기관은 뭐 63억 이거는 뭐 그냥 그 별거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생기고 나서 외국인들이 5월 11일 날 2조를 팔고 어제 2조 7천억을 팔고 오늘 또 1조 4천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매도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팔아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많이 파니까 환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환율이 1110 뭐 5원 이렇게 가고 있다가 달러당 원화 환율이 지금 1130원까지 갔습니다. 이건 그냥 미루어 짐작한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갖고 그 돈을 주식 팔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면 원화가 되겠죠. 원화를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전을 해가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110원 하다가 1130원 했다는 얘기는 1달러에 1110원 하다가 1달러에 1130원이 됐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 팔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거래소만 해도 2조 팔고 2조 7천억 팔고 오늘 1조 4천억 팔고 오늘 파는 거 또 이거 환전하면 환율이 또 바뀔 겁니다. 1135원 뭐 이렇게 막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전해서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돈을 국내에서 주식 판 돈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이 빠질 것 같으면 굳이 환전해 가지고 이걸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냥 여기 넣어놨다가 주식이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겠죠.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미국 쪽으로 주식이 내려오니까 우리 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거 팔아가지고 미국 쪽에 값 떨어지는 주식을 산다 이랬을 때 팔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고 있다면 국내 증시의 투자금이 상당 부분이 지금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떴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팔고 떴다가 바로 또 내일 와갖고 다시 환전해갖고 수수료 부담하면서까지 여기 와서 다시 또 몇 조씩 사고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경과를 좀 지켜보겠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여기서 그만 팔면 다행인데 이 매도가 계속된다면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된다 그러면 계속 팔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 증시가 하락 압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어제까지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죠. 1363억을 샀고 외국인은 그 코스닥은 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1123억 이렇게 그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그 개인들이 지금 물량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전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 때 이럴 때 그 연금품 막 팔고 있을 때 개인들이 이걸 다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증시가 턴해갖고 다시 올라갔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낮은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익 실현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개인들이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항상 그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개인들이 다 그걸 팔고 있는 물량을 다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 그 가격이 사지니까요. 내려오는 이 부분을 개인들이 다 받아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걸 다 받아줬는데 이게 턴해갖고 다시 올라가면 개인들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악재가 계속돼 가지고 이게 밑으로 더 빠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대량으로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더 큰 악재가 생겨가지고 만약 여기서 더 밀리면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보통 투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투매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샀던 개인들이 그걸 다 던지는 순간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투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개인들이 계속 받았기 때문에 길게 그냥 쫙 이렇게 사이드카 발생해갖고 한 5%대 쫙 빠지는 이런 투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어제 주식 다 팔아보고 현금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만약 투매가 나온다면 그 투매는 참고로 1차 투매는 동참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날 투매가 현상이 나오면 조짐이 막 던지는 분위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 투매 분위기는 느낌이 팍 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막 던지는 거예요. 종목 보시면 전체가 막
그 하한가 막 속출하면서 주르륵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투매가 나오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투자에 나오는 어떤 그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매는 동참하라. 그리고 2차 투매는 끝날 때 이제 보통 그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거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 내일 잘못돼 갖고 증시가 폭락한다 그러면 1차 투매가 발생하면 같이 동참해갖고 퍼뜩 팔아버려야 되고, 그 다음 2차로 더 투매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빠지면 그 끝자락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투매가 두 번째 나오고 나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 오면 그때는 매수를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다 팔아버린 이유가, 만약에 오늘 투매가 나와갖고 급락한다면 오늘은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내일 한 번 더 투매가 나오면 토요일, 금요일이니까요. 내일 장 끝날 때쯤 매수하려고 그래서 다 팔아버리고 현금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런 조짐은 없었어요.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꽤 나왔고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다. 물론 장 끝날 때쯤 조금 더 밀려갖고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추매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진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 제가 지금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를 한 여기쯤부터 하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한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반등할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렸고, 반등 끝부분이 대충 이 정도쯤 오면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라는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날도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제가 모든 종목 다 매도하고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을, 이거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매매를 하긴 했었어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드림 시큐리티도 매매를 했었고, 그 마지막에 그 종가에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고 지금 현재 그 현금 100%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 현금 100%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가 때 생각해 봤는데,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이 지지선을 깨고 지금 내려왔고, 이평선에 여기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이건 지지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지금 여기서 잡았을 때 대충 여기 정도, 혹은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장도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쭉 빠져서 이런 그 길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투매 현상도 막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깊이 빠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만약 빠진다면 내일 장 끝날 때쯤 상황 봐서 시간의 거래에서 그 매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좀 아리송하면 내일은 매매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시황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해서 독일 증시도 지금 내려와 버렸죠. 그동안 그 잘 버티고 있다가 따라서 내려와 버렸고, 다우지수 꺾였죠. 확실하게. 그동안 이제 계속 덜 내려오고 있다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꼬리도 못 달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위험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고 버텼는데, 이거 제가 줄 거는 건 한 이 정도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줄을 꺼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줄 끊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밑으로 빠질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 증시도 밑으로 좀 더 빠질 것 같다. 여기 혹은 여기 정도까지 빠질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조심을 하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좀 많이 빠져버렸더라면 내일 좀 매수 들어갈 타이밍인데, 오늘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내일 빠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만약 투매 정상이 나온다면 1차 하락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상황 지켜보고
웬만하면 내일은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그 특징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오늘 제가 주로 뭘 했느냐 하면 이것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매매를 하지 말고 아침에 제가 11시까지 지켜보다가 11시까지 그 휴마시스 한 종목 그 딱 매매하고 오늘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했던 걸 그대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아침에 휴마시스를 그 매수를 했습니다. 300만원치 매수했습니다. 이거 왜 매수했냐면 그 제가 했던 거 그대로 복기를 해볼게요. 당일 매매에 이거 다 지우고 나서 오늘 아침에 분위기를 보고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일단 진단키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15명 나왔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면 진단키트 부분에 자가진단키트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자 이런 그 이슈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휴마시스 쪽에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해서 쫙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를. 그럼 셀트리온은 어제 그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실적 좋다고 해서 휴마시스가 뭐 바로 좋을 건 없는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엑세스바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등까지는 아닌데 분봉 보시면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5분봉인데요. 엑세스바이오가 쫙 올라갔어요. 먼저 한 10몇 프로대 쫙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엑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는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그 미국 쪽에 엑세스바이오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진단키트가. 그래서 그 엑세스바이오가 그동안 밀렸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은 좋은데 미국의 코로나가 다 끝나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걸로 해서 지금 밀렸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밀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오늘 뜬금없이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휴마시스도 보시면 거의 엑세스바이오 내려갈 때는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길래 왜 올라가나 싶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여기 이 뉴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엑세스바이오에서 그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 긴코바이오웍스인가 뭐 이게 무슨 스펙 합병을 통해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긴코바이오웍스가 엑세스바이오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엑세스바이오가 긴코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긴코바이오웍스가 엑세스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이 뉴스 보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이 엑세스바이오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긴코바이오웍스가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엑세스바이오가 이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호재가 맞죠. 나스닥 상장하면 이 평가이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얘가 엑세스바이오 전환사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상장하는데 왜 얘가 호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시장이 호재로 반영을 했어요. 이 뉴스 보고 놀래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엑세스바이오가 올라가면 휴마시스가 따라가더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그 휴마시스를 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매수한 게 그 결과적으로 저것 때문에 올라간 줄 모르고 그냥 엑세스바이오 올라가니까 그 전 뉴스 보기 전에 엑세스바이오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겠지 싶어가지고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매수를 한 겁니다. 17,450원에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죠. 왜냐면 아침 하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뭐 보합까지는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기분 좋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8,200원대에 팔았습니다. 야, 너무 사게 팔았다 이거. 그죠? 좀 사게 팔았는데요. 18,200원이니까요. 좌우지간 이거 팔고 나서 11만원 플러스 났어요. 뒤에 19,200원도 있죠. 다시 사고 팔고 막 해갖고 19,200원대에 이쯤에 다시 또 팔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타로 막 해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나서 11만원 플러스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끝하고 11시쯤 한 10시 반쯤 11시 다 돼갈 때쯤 11만원 벌었으니까 오늘 끝하고 이제 탁 접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낮잠 자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와가지고
이제 점심 밥 먹으면서 이제 오늘은 매매 안 할 것이다 이런 각오로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온 겁니다. 휴마시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뉴스 보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수익이. 그 제가 지금 오늘 그 수익이 그 플러스 6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 아침에는 11만 원 벌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11만 원 벌고 땡 했는데 점심 먹다가 먹으면서 봤는데 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만 개. 그 휴마시스가 검사 목적으로 20만 개를 우선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회사에 그 공장에 방문했다는 그 기사가 아니고 그 게시판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기사 그 글 올리신 분이 오세훈 시장이 공장을 방문했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뉘앙스로 글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이 공급한다는 뉴스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참 잘 보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작 제가 알았더라면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팔았을 건데 일단은 그 이 뉴스 보고 여기서 지금 이 뉴스를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보시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콜센터, 그다음 물류센터 등의 자가 그 검사 키트를 20만 개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 했죠. 그러니까 우선 지원이라는 얘기는 추가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휴마시스에서 공급했다는 이것도 큽니다. 완전히 브랜드 인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 납품 요청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왜 좋게 봤느냐 하면 20만 개를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나 그다음 그 콜센터, 물류센터 이런 데다가 20만 개를 쫙 배포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 좀 증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검사를 하겠죠. 공장에 비치해놨다가 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은 자가 검사해보라고 하겠죠. 그럼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양성 확진자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20만 개 뿌렸는데 예를 들어 20명의 확진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게 뉴스에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 업적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죠. 봐라 내가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20명 그 확진 이렇게 하고 그 휴마시스 대문짝만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가검사 키트가 아주 유용하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아주 많은 곳에다가 다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급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이게 밀려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이거 허재 떴는데 뒤에 잡은 거 보시면 제가 얼마에 잡았다 잡아가지고 18,250원쯤 잡았네요. 근데 이건 끝부분이고 18,950원이 잡았죠. 여기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950원이니까 대충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제가 팔고 나서 여기쯤에서 팔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뉴스를 발견하고 샀는데 사고 나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절하고 마지막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침에 잘 잡아갖고 11만원 먹고 여기서 내려올 때 거꾸로 잘못 잡아가지고 한 5만원 까먹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왜 제가 종가에서 이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왜 팔아버렸냐 하면 오늘 그림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진단키트 좋아도 지수가 급락하면 따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때문에 지수가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어. 그래서 내일쯤 만약에 이 시장이 그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 휴마시스가 내려온다면 내일쯤 다시 잡자. 혹은 시간외에서 많이 빠진다면 시간외에서 싸게 잡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4까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니까 바로 반응을 합니다. 시간에 그랬대요. 지금 하락하고 있죠. 제가 이게 그 18,550원에 팔았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럼 내려오면 사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오늘 안 사고 내일 사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휴마시스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오늘 했던 일 중에 또 하나는 혹시나 빠질지 모르니까요. 지수가 빠지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 내려오면 좀 상가격에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글로드레오 같은 종목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얘가 올라왔을 때 비싸고 못 샀는데 오늘 많이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내일쯤 더 빠져갖고 한 이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아주 좀 그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여기서 잡자 이런 차원으로 더 빠졌을 경우에 사고 싶은 종목이 뭔가 이걸 한번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일단 휴마시스하고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오늘 사다가 바로 팔아버리는데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거든요. 랜섬웨어라 그러죠. 미국의 송유관 회사의 랜섬웨어 공격, 랜섬웨어는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문서를 해킹해서 그걸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 문서 파일이나 뭐 이런 파일들에 암호를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어가고 그 파일을 열어갖고 암호를 지정해갖고 저장시켜버리면 암호 모르면 안 열림겠죠. 그러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협박을 하죠. 돈을 뭐 10억 내놓으면 내가 암호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풀 수도 있고 돈을 안 주면 안 풀어줍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될 겁니다. 아마 데이터를 다 새로. 그래서 그 송유관이 며칠 동안 멈춰 있다가 미국이 휘발유가 그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 라인이 그 막혀버려가지고 송유관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송유관이 고장난 게 아니고 랜섬웨어 공격으로 중단돼갖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그 부분이 랜섬웨어로 중단됐던 송유관이 다시 복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거푸 뭐가 나왔냐면 그 랜섬웨어 공격했는 사람들이 정권사하고 뭐 어느 쪽하고 이쪽을 공격할 것이다. 얘들은 미리 이제 선언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킹 다 해놓고 딱 잡아놓고 우리 너가 공격할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돈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 얘가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인데요.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하게 되면 그거 방어하는데 드림 시큐리티라는 회사가 좀 유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공격을 안 받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급등하겠죠. 근데 공격을 안 받으면 공격 받을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로 해서 빠져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 말하면서 느낀 건데 위험하네요. 그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랜섬웨어 공격을 한번 다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이런 데서 그 방어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건 빼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스스로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얘는 빼고요. 그 다음 아까 잉글우드랩 요거 좀 많이 빠지면 비싸게 사고 싶은 생각 없고 많이 빠지면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태경 BK라는 종목 이 종목 왠지 모르게 지금 모양이 급등 나오기 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서도 지금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 생석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오늘 모양이 급등시키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관심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뭐 종목들 많습니다. KGTS 이 종목도 그 폐기물 관련한 회사인데요. 어제 급등할 때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밀렸죠. 그럼 이제 그 가격이 괜찮아지니까 지수가 급락하면 좋은 점이 그동안 너무 놓쳐가지고 못 잡는 종목이 내려옵니다. 원래 가격대로. 그래서 상가격에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 그 HSD 엔진 선박 엔진 관련한 종목 이것도 급등할 때 못 따라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럼 요거 딱 진정되면 좀 더 빠지면 요 정도에서 잡아주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이런 쪽으로 오늘 하루를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주식을 사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봤던 이런 관심 종목 중에 이 종목 비싸서 못 샀는데 많이 내려왔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시케미칼 이런 종목 지금 많이 올랐죠. 이게 주식 그 증시가 폭락하면서 쭉 같이 빠지면 상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놓쳐서 아까웠던 종목들이 내려오는지 이걸 이제 쭉 그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위치 오면 다시 매수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현재 오늘 하중에 했습니다. 했고 아직까지 뭘 살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죠. 오늘 매수할 게 아니니까 내일 장에 보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 한 종목에 100만원씩 해서 7종목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대충 제 관심 종목을 두고 있는 게
미리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요. 뭐 휴마시스, 잉글우드랩, 태경 BK 뭐 이런 종목들, KGTS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오늘 지수 밀리면서 같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 타이밍을 노리면 사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도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에 위탁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할 것이라는 이런 정권사의 어떤 찌라시 같은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장 시작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 그랬는데 안 빠지고 올라갔거든요, 어제. 그리고 이제 그럼 사실 무근이면 내려가겠지 싶었는데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시장 밀리는 바람에 좀 밀려서 그렇지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그 사실 무근이라고 말한 게 뻥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더나, 특히나 모더나 위탁 생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 어느 회사가 맡을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만약에 모더나 그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한다 그러면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위탁 생산할 것 같다고 누군가가 이 찌라시를 돌렸는데 이 회사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보통 보면 이런 건 그 사전에 누출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플카 할 때 기아 자동차하고 그 얘기 있었죠. 애플카에서 기아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애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린 기아하고 거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출되면 그 실제로 계약하다가도 이 계약이 노출되면 계약 위반해갖고 오히려 더 이렇게 잘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계약 당사자하고의 비밀 협약 때문에 실제로 위탁 생산을 할 거면서 안 한다고 부인했는 것 같으면 호재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게 투자자들이 회사에서 아니라 그랬지만 맞겠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설령 지금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 그 주요 의제가 지금 백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백신을 그냥 달라 이렇게 하긴 좀 뭐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뭐 그 되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백신 구걸하는 듯한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그 의료 쪽에 인프라가 좋으니까 아시아 지역을 담당해서 우리가 위탁 생산하겠다 이걸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협상 과정에서 그럼 좋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좀 큰 회사가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위탁 생산할 것 같다 해서 올라가는데 이건 워낙 그 지금 가격이 이게 86만 6천 원짜리입니다. 제가 살 수 없는 가격이죠. 근데 이게 올라가니까 오늘 뭐가 올라가냐면 서린바이오라는 이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한번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너무 많이 떠버리니까 솔직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풀릴 때. 그러니까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풀리면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막상 풀리니까 또 와, 이 비싸게 20 몇 프로 주고 28%씩 주고 사긴 좀 그렇다 해서 포기해버렸는데 결국은 상한가 들어가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게시판에 글 보니까 대충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약에 그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모더나 백신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재료 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에서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린바이오 종목 봤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 유동 물량도 이제 500만 주밖에 안 되죠. 아주 작다는 것하고 그다음 대충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에 이렇게 흑자 나는 종목을 잘 못 보는데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좀 괜찮고 그리고 회사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급등은 만약에 그 모더나 위탁 생산 쪽에 뉴스가 뜬다면 추가로 더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점 돌파했네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해서 급등했고 저는 그 모더나 백신 이야기할 때 파미셀 보고 있었거든요. 파미셀이 화이자 모더나의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줄 알고 봤는데 오늘도 좀 올라가려고 그러다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파미셀 아니고 서린바이오인갑다 하고 이쪽으로 다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다. 요 정도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현재 현금 보유 중이고요. 내일 시장 상황 보고 많이 빠지면 그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안 좋습니다. 위험 관리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안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